주택담보대출 안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상품이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대출이 몰리면 상품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1순위로 은행을 먼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탑티어 대출 전문가가 알려주는 세상의 모든 대출 정보, 제재인사이트 제재입니다. 5월 2주차 은행 전세대출 금리 비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에도 시중은행은 5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금리 정보를,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두 곳의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리기 앞서 은행의 전세대출을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보증협약에 대해 알고 계셔야 상품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증협약 기관들과 보증 조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보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이 임차인에게 대출해준 대출금을 보증하는 주택신용보증. 이건 은행이 보증을 받는 거죠. 둘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건 임차인이 보증을 받는 겁니다. 전세대출금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은행들은 이 보증서가 발급될 경우 대출금을 지급하는 협약상품들을 운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신용보증상품은 보증한도가 대출금의 90%까지이며 최대 2억까지만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2억 2,200만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대출금이 2억 2,200만원으로 부족한 경우엔 주택신용보증서에 가입을 한 후, 그러니까 대출금 보증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게 되면 보증 한도가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 한도가 4억으로 2배 늘어나게 되면 대출 한도 역시 2배 더 늘어나서 4억 4,400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각 은행마다 이 3개 보증기관과 협약된 상품들은 다 있는데요.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 기준에 따라 상품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 취급 기준이 은행의 기준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취급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7억까지, 비수도권 5억까지 가능한데요.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대출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대출금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역시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의 전세보증금 제한이 있으며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증금이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을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협약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협약상품은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요. 대출금도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에서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보증인데요. 허그에서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고요. 요즘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이슈인 시기에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 상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상품은 거의 모든 은행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중에 안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세대출 상품은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큰 문제인데요. 허그도 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많이 본 기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5월부터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는데요. 간략히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주택의 가치를 90%까지만 인정을 하고요.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게 되면 신규건 갱신이건 전부 보증이 불가합니다.
주택의 가치가 10억짜리인데 이미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이 4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임차인으로 5억 1천만 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90%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보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최우선에 두던 걸 후순위로 적용하게 되었고요.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먼저 볼게요. 4월 17일자로 업데이트된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3.56%, 잔액 기준 코픽스 3.71%, 신잔액 기준 코픽스 3.08%입니다. 다음은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중 은행채 AAA 2년물 기준 수익률은 3.687%로 전주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은행채 금리는 현재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2년 고정금리의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 확인해 볼게요. 인터넷은행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3.365%입니다.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상품이라 은행채 변동과 무관해서 전주 대비 등락 없이 동일합니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6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가산금리 보겠습니다. 가산금리 역시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금액이 최대 2억 2,200만 원이에요. 청년 전월세 상품은 2억이 최대 한도고요. 요즘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을 생각하면 넉넉한 한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취급 기준을 좀 자세히 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할 경우 한도가 증액되는 조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타은행보다 대출 한도가 많이 낮습니다. 다음은 K뱅크입니다. K뱅크의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 가산금리의 차이로 금리가 조금 다를 뿐 대출 한도와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거의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도는 최대 2억 2,200, 청년 전월세 상품은 2억까지 가능하고요. 최저금리는 3.46%로 전주 대비 변동 없고요. 카카오와 동일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6개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K뱅크의 가산금리는 역시 전주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상품도 아주 많은데요. 그중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은 KB특판 든든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최저금리는 3.47%, 전주 대비 0.01% 인상됐는데요. 금융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전주 대비 변동 없습니다. 최저금리 3.47%를 적용받으려면 1.4%의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아야 가능한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실적연동 0.9%까지가 최대인 것 같아요. 실적연동 부수거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민카드 이용실적 최대 0.3%, KB스타뱅킹 이용실적 0.1%, 급여이체 최대 0.3%, 자동이체 3건 이상 0.1%, 적립식 예금 30만원 이상 0.1%, 이렇게 5가지 항목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전자계약 0.2%, 취약차주 우대 0.3%가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최저금리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 연동까지만 받았을 때 최저금리는 3.90%입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이번 주 신한은행 솔편한 전세대출은 최저금리 3.81%입니다. 전주 대비 0.03% 인하됐고요. 금융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가산금리는 0.01% 인하되었습니다. 1.63%에서 1.62%. 똑같은 상품인데 신한 전세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한 솔 편한 전세대출은 모바일 전용이에요. 두 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최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 우대금리 조항은 이렇습니다. 급여이체 0.4%, 신한카드 이용 0.3%, 체크카드는 0.1%입니다. 적금 0.1%, 장기 우대금리 0.1%. 금융채 2년물 한정이라고 하니까 전세대출은 이 우대금리를 그냥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서 상생 우대금리 기본 할인까지 전부 하면은 1.2%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저금리를 받으려면은 1.5%의 우대금리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면 최저금리보다 0.3% 더 가산된 4.11%가 현실적인 최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되는 상품이에요.
최저금리 4.246%로 전주 대비 0.01% 인하했습니다. 가산금리가 0.5%인데 우대금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한 부수거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주인공으로 올라선 IBK 기업은행, 지난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파격적으로 1% 이상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를 중복 할인한 최저금리는 3.19%입니다. 전주 대비 0.01% 인하됐고요. 중금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기업은행의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금리 할인이 더 많이 됩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우선 금리 특약은 부수거래 할인으로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 실적, 급여이체, 적립식 예금, 자동이체, 청약, 스마트뱅킹, ISA 계좌 개설까지 했을 때 1%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지점장 특별 할인을 0.4%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느냐? 대출상담사 통해서 지점장 할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지점 매칭해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아니, 이런 말을 안 하셔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까지 다 적용받게 되면 2.1%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미만일 경우 0.2%,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5%, 15년 이상 0.7%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특약 1.0, 지점장 특별할인 0.4, 거기에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 0.7까지 다해서 2.1%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리는 3.19%인데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3.89%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입니다. 금리는 3.82%, 전주 대비 0.04% 인상됐으며 금융채 2년물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가산금리는 0.05% 인상되었어요. 인상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 우대금리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 0.2%, 전자계약 0.2%,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 연동으로만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가 0.9%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 연동 자세히 보겠습니다. 급여이체 0.2, 자동이체 0.1, 신용카드 0.2, 적립식 예금 0.1, 원뱅킹 로그인 0.1, 청약 0.1, 원더랜드 금리 우대 쿠폰 0.1,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이행했을 경우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3.9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NH농협입니다. 최저금리는 3.85%로 전주 대비 0.02% 인상됐습니다. 금융채 2년물 고정금리고요.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상품입니다. 우대금리를 최대 2.1%까지 받을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정책우대에서 농업인 우대 0.5%, 그리고 분할성환 우대 0.2%는 이행하기가 어렵죠. 네, 농업인이라면 다행이지만 농업인이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가 없는 항목인 거죠.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우대 1.1%와 거래실적 우대 0.4%, 그래서 1.5%까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경우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4.45%입니다. 가산금리는 전주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5월 1주차 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 종합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3.19%, 2위 카카오 3.365%, 3위 K뱅크 3.46%, 4위 국민은행 3.47%, 5위 신한은행 3.81%, 6위 우리은행 3.82%, 농협 3.85%, 8위 하나은행 4.246%. 인터넷은행 두 곳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모두 금융채 2년물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2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안내해드린 금리는 각 은행의 최저금리여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4%대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4%대를 받는 은행도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모두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점수 등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에서도 매우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안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은 상품이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대출이 몰리면 상품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1순위로 기업은행을 먼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모두 똑똑하고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올려둘 테니 자료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인사이트 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